자,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3페이지 민법 총칙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판례를 배열하는 걸 보면요, 그 제목을 제가 일일이 달아놨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중에 좀 복습을 했을 때는 이 제목만 보면서 따라가도 됩니다. 그러니까 판결 유지를 그냥 늘어놓는 게 아니라 이 판결 유지도 전부 다 추려가지고 필요한 것들만 추렸고, 그리고 이것도 나중에 좀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 제목만 보고 탁탁 넘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염두에 두시고 보시면 도움이 될 거다. 그 판례라는 것들이 뭐 깊이 분석을 해야 될 문제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 지문, 뭐 그 표현만 잘 보고 그게 OX 이것만 그 가리면 보통 되니까 아마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처음부터 보겠습니다. 자, 공로 부지의 소유자가 그 이제 점유 관리하고 있는 지자체를 상대로 해서 공로로 제공된 도로, 이거는 여기에 대해서는 그 사용 수익권을 포기한 걸로 보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느닷없이 철거, 그 다음에 점유를 이전해달라, 이거는 권리남용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건 옛날부터 계속 있었던 판례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그 도로 지하에 매설된 시설, 뭐 전기 시설이라든가 뭐 하수구라든가 이런 시설이 많죠. 그 철거도 권리남용이다. 이게 처음으로 나왔고요. 자, 2번을 보면은, 자, 이거는 제목만 봐도 되겠습니다. 자, 법인이 정관으로 이사 해임 사유를 이제 규정해 놨는데 그 이사 해임 사유가 이제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해임을 하려고 할 때 이 해제 사유 플러스 이거로 인해서 법인과 이사 사이에 신뢰 관계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라는 것이 입증돼야 되느냐? 대법원은 그럴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해제 사유만 발생하면은 신뢰 관계 유지 여부에 대해서는 따질 필요가 없이 바로 해임을 할 수 있다라는 판례가 올해 나왔고요. 자, 그다음에 종전에 그 이사가 퇴임을 하더라도 긴급 사무 처리의 그 필요성이 있게 되면은 퇴임한 이사한테 긴급 사무 처리권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 퇴임한 이사가 퇴임을 해서 지금 이사가 없는데, 근데 이 사람한테 긴급 사무 처리권이 있어가지고 긴급한 업무는 처리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시이사를 선임하는 것이 가능하냐? 자, 4페이지 보시면 임시이사 선임에 관해서는 그 첫 번째 줄에 나와 있죠. 자, 학교 법인이 이사의 결혼을 보충하지 아니하고 학교 법인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는 임시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 민법에도 비슷한 조문이 있잖아요. 그래서 임시이사 선임을 할 수 있겠느냐? 퇴임한 그 이사가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데, 그랬더니 대법원은 할 수 있다. 임시이사 선임에 관해서는 얼마든지 가능하고, 이 그 퇴임한 이사에게 긴급 사무 처리권이 있기 때문에 사무를 처리하는데 지장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임시이사 선임에 고려할 수 있는 요소는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임시이사를 선임할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민법에도 비슷한 조문이 있으니까 한번 받으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이거는 그냥 OX 이거 시험에 나올 것 같지 않은데 요즘에도 많이 문제가 되죠. 대북 전단 살포 행위. 그 탈북민 그 양반들이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막 그 살포 행위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얼마 전에 통일부에서 이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했거든요. 그랬더니 이게 잘못됐다, 취소 처분이 잘못됐다 해서 다퉜는데 그걸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원고 쪽의 그 대북 전단 그 살포 행위는 법인 설립 허가 취소 사유인 공익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가지고 요즘에 뭐 난리도 아니잖아요. 자, 뭐 시험 나오진 않겠지만 그래도 한번 봐두도록 하죠. 법인 설립 사유에 공익을 해하는 행위로 볼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5번은 또 중요합니다. 자, 그 민법상 사단법인, 그러니까 비법인 사단이죠. 비영리법인, 그러니까 비영리법인에서 법률이나 정관의 정함이 없는데 소집이나 개최 절차를 진행을 하지 않고 서면 결의만에 의해서 총회 결의를 한 경우, 이거는 무효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민법에서 그 소집 절차에 관한 규정도 있고 또 통지하고 어쩌고저쩌고 해서 일체 그 절차를 규정하고 있잖아요. 그걸 안 하고 그냥 서면으로 후딱딱 이게 해치운 사건인데 그건 그냥 무효다. 이건 좀 중요합니다. 올해 6월달 선고된 판례입니다. 자, 6번도 중요합니다. 민법 70조 제2항 후문이 있는데요. 각주에 보시면 민법 70조 2항이 나와 있죠. 이거는 그 임시 그 총회를 소집하는 것에 대해서, 이거는 그 대표이사가 임시총회 그 소집권을 원칙적으로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대표이사가 그걸 안 하게 되면 그 총사원의 5분의 1 이상으로부터 회의의 목적 사항을 제시해서 청구를 하게 되면 그 이사는 임시총회를 소집을 해야 됩니다. 그 사원들의 그 소집 청구권이죠. 근데
이문을 보게 되면 정관으로 정수 즉 5분의 1이라고 하는 거는 정관으로 증감할 수 있다 이렇게 돼서 5분의 1은 늘릴 수도 있고 강화시킬 수도 있고 완화시킬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6번 판례를 보면 이 이문 증감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재적인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이걸 엄청나게 그 정수를 강화시켜 가지고 사실상 그 사원에 의한 임시총회 소집 요구권이 무력화되는 거, 형해화되는 거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는데요. 자, 정관에서 임시총회 소집 권한을 갖고 있는 사원의 정수를 총 사원의 2분의 1 기준을 2분의 1로 하고 있습니다. 증감할 수 있는데 2분의 1은 넘을 수 없다고 2분의 1로 강화시키는 건 안 되고 그 다음에 보면은 그 회의의 목적 사항을 제시해서라고 하는 것에 관해서는 이걸 완전히 구체화해 가지고 너가 어떤 목적으로 하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플랜을 딱 해가지고 그리고 가지고 와라.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정관에다가 이제 강화시켜 버리면 이거는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70조 2항 후단 후문에 증감할 수 있다고 하는 것도 내재적 한계가 있다. 그래서 2분의 1 이상 요구한다든가 회의의 목적을 아주 구체적으로 해야 된다. 그렇지 않았으니까 나는 그 소집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무효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판례입니다. 자, 그다음에 7번은 뭐 시험 나오지는 않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을 처분할 때는 그 관할관청의 허가를 이제 받아야 된다고 하고 있잖아요. 사립학교법에도 있고 의료법에도 막 흩어져 있죠. 자, 그거는 이제 강행 규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할관청의 허가를 안 받아가지고 이제 처분을 만약에 하게 되면 그거는 무효라고 이제 보고 있는 것이죠. 강행법규 위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뭐 이거는 뭐 기존에 있었던 거고 5페이지. 자, 종중의 분열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종중은 이제 자연이 되는 거죠. 성인이 되면은 자연이 그 귀속되는 거기 때문에 뭐 그걸 따로따로 이제 분열시킬 수는 없다. 이렇게 OX 문제.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비영리 그 비법인 사단에서 보게 되면은 교회, 그 다음에 그 사찰, 그 분열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건 정리가 됐죠. 종중에 관해서도 이제 분열에 관한 것이 나왔는데 그것도 인정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비법인 사단의 분열은 기본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태도이죠. 자, 그 다음에 5번, 9번도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절차에 관해서 그 정족수에 관한 것들이 계속 이제 나오고 있는데, 자, 우리가 교회 같은 경우에는 그 소속 그 교단의 그 변경에 관해서는 원칙적으로 그 정관의 변경에 준해 가지고 3분의 2 이상의 교인의 찬성이 있게 되면 교단에서 기존 교단을 탈퇴하고 새로운 교단에 그 가입하는 게 이게 가능하잖아요. 자, 그런데 그 3분의 2와 관련해서 교회에서 지교회 자체 개별교회죠. 규약에 다른 규정을 뒀을 때, 그러니까 완화되는 거 3분의 2보다 완화되는 식으로 해가지고 그 정족수를 뒀거든요. 자, 그래서 그 3분의 2가 안 되는 사람이 결의를 해가지고 기존 교단을 탈퇴하고 새로운 교단에 그 가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반대파 쪽에서 그 무효다. 3분의 2를 완화시키는 건 안 된다 그랬더니 괜찮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알아야 될 거는 교단의 탈퇴하고 교단의 변경은 정관의 변경에 준해서 처리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이건 기존에 있었던 판례이고요. 민법 조문에도 있고. 그런데 이거를 완화시키는 그 개별적인 그 정관의 규정은 기본적으로 유효하다. 무효가 아니에요. 유효하다. 보면은 이제 절차에 관한 판례들이 되게 많이 나와 있죠. 자, 10번을 보면 대리인과 사자의 구별 기준인데 이건 판결 유지를 그대로 카피를 했는데 이건 왜 그러냐면 여기에 있는 표현들이 이렇게 해서 시험에 나올 수가 있거든요. 자, 우리 교과서를 보게 되면 대리인하고 사자를 구분해 가지고 그 항상 교과서에 얘기를 하죠. 자, 대법원 뭐라고 했냐면 가장 중요한 그 표현은 뭐냐면 일단 대리인과 사자는 구별되는 그 개념이에요. 그런데 구별 기준과 관련해서 법률행위의 체결 및 성립 여부에 관한 최종적인 결정 그 권한이 본인에게 유보되어 있다는 사정. 이것이 대리인과 사자를 구별하는 결정적인 기준이나 징표가 될 수 없다. 이게 가장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대리인은 결정 권한을 좀 갖고 있죠. 이건 대외적으로 법률을 행위한 사람이고 사자는 단순하게 그 완성된 의사표시를 전달하는 사람에 불과하다. 교과서에 이렇게 설명이 되니까 최종적인 권한은 대리인은 있고 사자는 없으니까 이게 결정적인 기준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렇지 않다. 대리인도 알고 보면은 본인으로부터 수권을 받아가지고 그 결정 권한을 대외적으로 표현만 할 뿐이지 본인이 최종적인 결정 권한을 갖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같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 갖고 판단할 수는 없고 재반 사정을 고려해가지고 어쩌고저쩌고. 자, 이 표현을 좀 봐두시기 바랍니다. 최종적인 결정 권한이 본인에게 유보됐다는 사정만 가지고